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커런트와 볼티지 레퍼런스를 생성해내는 회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칩 내부에서 어떤 바이어스 전압을 만들어낸다. 1V, 0.5V, 0.5V, 0.7V, 이런 식의 칩 내부에서 사용되는 그런 특정한 기준 전압들, 혹은 이제 칩에서 우리가 이런 회로에서 이런 기호들도 많이 쓰죠. 이렇게 해서 10 마이크로암페어, 1 마이크로암페어 등등등, 이제 이런 기준 전류원들, 기준 전압원들을 생성해내는 회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레퍼런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전원만 인가가 되면은 전원이 인가됐을 때 전원을 가지고서 내부에서 어떤 여러가지 동작들, 대부분의 경우에 파지티브 피드백이죠. 파지티브 피드백 동작을 통해서 스스로 동작점을 찾아가는 회로들, 주로 셀프 바이어스 회로라고 부릅니다. 셀프 바이어스 회로를 이용한 레퍼런스, 커런트 레퍼런스와 볼티 레퍼런스를 생성해내는 회로들을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상적인 전압원이나 전류원의 IV 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우리 수업을 통해서 여러 번 그려본 적이 있죠. 이제 좋은 커런트 레퍼런스라고 한다면은, 좋은 커런트 레퍼런스는, 자, VI라고 하면은 이 커런트 소스의 양단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고 그때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를 I라고 하면, 이거 V하고 I를 이렇게 평면에 그린 겁니다. 그때 좋은 커런트 소스라고 하면은 이 양단에, 여기 양단에 전압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무관하게 이렇게 판판한 커런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제 이래야지 좋은 커런트 소스고, 좋은 커런트 소스는 이때 슬롭이 0이죠.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출력 저항이 무한대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커런트 소스다 라고 하면은 이 넓은 동작 범위에서, 이제 두 마디가 중요해요. 이렇게 넓은 동작 범위에서 낮은 기울기, 즉 높은 출력 저항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출력 저항이 높은데 나머지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런트 소스로 동작하는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에도 좋은 회로가 아니에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동작 범위는 넓은데 이 넓은 동작 범위에서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기울기가 이때에 비해서 기울기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훨씬 커요. 출력 저항이 훨씬 작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좋은 경우가 아니죠.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렇게 아주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가, 넓은 동작 범위, 넓은 볼티지 스윙 레인지에서 큰 출력 저항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전류원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 또한 전압원의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V9I라고 하면은 넓은 커런트 레인지에서 출력 저항이 0에 가깝다. 즉 기울기가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회로가 좋은 회로가 됩니다. 자, 우선은 커런트 레퍼런스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V 아웃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I 아웃은 이렇게 판판한 형태, 이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예요. 근데 실제로 액추얼 커런트 소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모스 트랜지스터 가지고서 커런트 소스를 제작을 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게이트를 고정시켜 둡니다. 이제 트랜지스터는 여기 양단의 VGS를 IDS로 변환시켜주는 회로니까 VGS 고정시켜 두면 IDS도 고정이 될 거예요. 근데 고정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여러가지 비이상적인 전류원으로 쓰기에는 여러가지 비이상적인 특성들이 보이죠. 우선은 이게 이 모든 영역에서 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특정 영역에서만 VGS-VTH보다 VDS가 더 클 경우, 즉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이렇게 동작을 하고, 아래쪽 리니어 영역에서는 이렇게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커런트 소스로 쓰기에는 이렇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쪽에서가 우선은 커런트 소스로 쓰기에 적절한 영역이 됩니다. 트랜지스터에서 지금 VDS, IDS,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판판하지 않고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그죠? 슬롭이 R5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런 이펙트를 가리키는 말이 얼리 이펙트 혹은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그쵸? 얼리 이펙트나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고 유한하게 정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출력 저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여러 개를 배웠어요. 자, 커런트 소스를 만드는데 우선은 커런트 소스를 여기를 V 바이어스 전압 이렇게 해서 커런트 소스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때 그 출력 저항은 그냥 R5 수준이죠. 그쵸? 자, 그때 이제 그 좋은 커런트 소스라고 하면은 넓은 동작 범위와 넓은 전압 동작 범위와 그리고 큰 출력 저항을 가지는 게 좋은 커런트 소스죠. 그쵸? 그러니까 R 아웃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좋은 소위 말하는 하이 퍼포먼스 커런트 소스예요. 이거는 큰 출력 저항과 넓은 와이드 오퍼레이팅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경우에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출력 저항이 유한하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 저항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지만 일단은 자, 여기를 VB1 여기를 VB2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때는 그냥 R5에다가 이거 E 트랜지스터에 R5에다가 곱하기 GM2 R2배만큼 더 크게 보이겠죠. 캐스코드 전류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류원들을 이런 저항을 캐스코드 CG회로는 아래쪽에 있는 저항을 이 CG회로의 개인배만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GM2 R2배만큼 R1을 키워주게 되면은 여기서 들여다보는 출력 저항이 더 커지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말 하이 퍼포먼스 회로를 만들고 싶다 라면은 여기를 이렇게 레귤레이션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전에 봤었던 것처럼 레귤레이티드 캐스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더 큰 앞에 R01 GM2 R1 GM2 R2에다가 곱하기 2 증폭기의 개인배만큼 더 키워서 출력 저항을 더 키워줄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하이 퍼포먼스 회로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항상 우리가 커런트 소스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커런트 소스가 어느 정도 레인지까지 잘 동작할 거냐,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얼마일 거냐, 그리고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얼마일 거냐를 항상 고민을 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여기 VB가 VB 마이너스 여기 이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이 VB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VGS는 VGS 마이너스 VTH가 이게 VB 마이너스 VTH죠. 이거보다 여기 Vout이 더 커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이쪽 영역에 동작하는 거죠. 즉 Vout은 VB 마이너스 VTH보다 더 커야지 이제 이런 영역에 동작을 해야지만 이 회로가 잘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VB하고 VTH가 얼마일 때 VB를 얼마로 잡아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 커런트 소스의 출력 저항, 이 커런트 소스의 그 출력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바뀌게 되겠죠. 그쵸? 자, 이 커런트 미러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커런트 미러는 단순해요. 자, 이렇게 모스는 주로 세 단자로 구성이 되는데 세 단자로 구성이 될 때 이제 게이트 쪽은 임피던스가 어떻죠? 임피던스가 매우 높죠. 다른 말로 하면은 게이트 안으로는 전류가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어떤 노드의 전압을 정하려면은
전압을 정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 출력을 내보낸다. 그러려면은 그 전압 출력을 내보내기에는 임피던스가 낮은 게 좋죠. 그쵸? 소스나 드레인 쪽은 전류가 흐르는 단자입니다. 즉 임피던스가 낮은 단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여기 소스나 드레인 소스 쪽이나 드레인 쪽에서 게이트의 전압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여기를 다이오드 커넥터에서 묶어주면은 여기 드레인의 전압이 게이트 전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커런트를 한번 흘려줘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도 한번 풀어봤다시피 여기 커런트 ID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ID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동작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ID는 2분의 1 μN Cox W over L의 VGS VTH의 제곱으로 결정이 되죠. 그쵸? 그럼 이때 VGS는 여기 전압이 지금 VGS죠. 그쵸? 여기 VGS는 루트 2 곱하기 L per W ID μN Cox 분의 1 플러스 VTH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VGS가 정해졌어요. VGS가 정해지면은 지금 VDS나 VGS나 같죠. 자, 이렇게 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트랜지스터는 이게 지금 이런 트랜지스터를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이렇게 다이오드 커넥티드 된 경우에는 이거는 커런트를 볼티지로 커런트가 들어오면은 이 커런트를 볼티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은 여기 이 게이트 VGS를 이 커런트를 가지고 VGS를 정했어요. 자, 정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마스터고 이거를 이쪽 다른 트랜지스터에 묶어줘 봐요. 그러면은 이쪽은 여기 게이트 전압은 여기 이 드레인이나 여기 소스가 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 게이트 전압은 얘가 정하는 거죠. 이 트랜지스터 이 마스터가 정하는 겁니다. VGS를 정하고 나면은 지금 이 트랜지스터의 VGS가 이 트랜지스터의 VGS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정해져요. 자, 그럼 이때 이 트랜지스터의 W over L이 W2, L2가 있고 여기를 WL1, W1이라고 하면은 그때 여기 VGS는 정해졌어요. VGS 정해졌으면은 그때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 ID2는 2분의 1 μN Cox W2L2 곱하기 VGS VTH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금 2분의 1 μN Cox VGS VTH의 제곱까지 이만큼 2분의 1 μN Cox VGS VTH의 제곱 이만큼이 ID 곱하기 L per W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여기를 이쪽 TR을 W1에다가 L1이라고 하면은 L1 W1입니다. 그러면은 이 ID2를 다시 써보면은 ID2는 이 ID에 대해서 써보면은 ID를 가지고서 W2 per L2 나누기 W1 per L1으로 쓸 수가 있죠. 그쵸? 자, 요렇게 되고 만약에 이쪽 트랜지스터의 사이즈하고 이쪽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두 개가 똑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나 똑같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만약에 10마이크로 커런트가 흐르고 있다고 칩시다. 이 커런트를 이쪽으로 일단 이 커런트를 볼티지로 한번 바꿨어요. 그리고 볼티지로 바꾼 커런트를 트랜지스터는 볼티지 투 커런트 컨버터니까 다시 한번 커런트를 바꿉니다. 여기 사이즈 이쪽의 사이즈가 10의 1이었고 여기는 20의 1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10마이크로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쪽으로는 20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되겠죠. 그쵸? 자,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엠모스에서 빼나가는 이런 커런트를 싱킹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싱킹 커런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커런트를 받아와 가지고 커런트를 볼티지로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커런트를
볼테이지를 바꿉니다. 얘가 지금 10의 1이고 이거를 이렇게 20의 1로 바꿔가지고 여기로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커런트를 가지고서 이 커런트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이 커런트를 자, 이렇게 해서 커런트 투 볼테이지 컨버전을 한번 합니다. 다이오드 커넥터 TR을 통해서. 그리고 자, 요렇게 묶어주는데, 자,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는 얼마가 될 거냐? 자, 여기로 2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면은, 여기로 지금 20 마이크로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ETR하고, ETR의 사이즈 가지고서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가 정해집니다. 여기로 20 마이크로가 흐르고, 이게 만약에 5의 1이었다. 얘는, 5의 2였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흐르는 커런트보다, 여기에 커런트가 반이 흐르겠죠. 그쵸? 여기 W 오버 L, 5 나누기 2, 나누기 5 나누기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가 이쪽에 흐르는 커런트의 반이 흐르겠죠. 여기로는 1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됩니다. 아까는 이걸 똑같이 VGS 게이트 라인을 따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커런트를 만들어주고 여기를 20의 1이라고 하면은 얘는 커런트를 아래로 빼내가고 있죠. 그쵸? 얘는 커런트를 주입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커런트를 소싱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소싱 커런트라고 부르고 이런 커런트를 싱킹 커런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이런 커런트를 가지고 커런트를 이렇게 계속 빼내는 쪽으로 미러링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이 한 쌍을 커런트 미러라고 불러요. 커런트 미러라고 부르고 이 커런트를 가지고서 이 커런트를 싱킹 커런트 이거를 위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소싱 커런트로 바꿨죠. 이렇게 이 커런트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커런트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이제 커런트 스티어링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여기로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은 이 커런트를 Q1하고 Q2의 사이즈 비율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커런트를 미러링을 하게 되고, 자,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를 가지고서 I레프를 가지고 I2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위에 쪽으로 이렇게 미러링해서, 그러니까 이 신호를 이렇게 여기 흐르는 커런트를 이쪽으로 흐르도록 해서 이렇게 커런트 미러링을 해가지고 커런트 스티어링을 해서 소싱 커런트를 싱킹 커런트로 혹은 싱킹 커런트를 소싱 커런트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출력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커런트 미러에서 그냥 커런트 미러로 하면은 그 VDS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자, 커런트 미러에서 출력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이게 특정 VGS에서 자, 이쪽하고 이쪽에 요렇게 커런트 미러를 구성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커런트 미러를 구성했으면은 지금 이때 이 트랜지스터의 지금 이 M1하고 M2가 둘 다 서로 그 VGS가 똑같죠. VGS가 똑같은데 그때 M1의 VDS는 고정되어 있는데 M2의 VDS는 임의의 전압일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흐르는 커런트가 똑같아야 되는데 X축을 VDS라고 하고 Y축을 IDS라고 하면은 만약 여기가 이렇게 어떤 완전히 판판하지 않고 어떤 기울기를 가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M1은 VDS가 이쪽에 동작할 수가 있고 M2는 VDS가 여기 동작한다. 이 판판하다면 두 개가 흐르는 커런트는 똑같아야 되는데 사실은 똑같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커런트 미러링에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력장이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출력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코드 커런트 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장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R01에다가 이 CG앰프를 통해서 GM2 R02배 돼가지고 R01배 돼서 출력장이 GM2 R2, R01으로 출력장이 커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때 문제는 이제 여기 지금 델타라고 써 있는 거는 VGS-VTH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부 때 그러니까 세드라 책에서 의미하는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VB1 마이너스 그라운드, 그게 VGS죠.
VB1 마이너스 그라운드 마이너스 VTH가 이만큼이 1 델타. 그럼 여기가 1 델타면은 VB2 마이너스 1 델타보다 여기가 1 델타 이상 더 커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1 델타, 여기서 1 델타, 2 델타만큼의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그러니까 보통 델타는 한 0.1에서 한 0.2V 정도 생각하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0.2V 정도, 그 정도까지로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캐스코드 커런트 미러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캐스코드 커런트 미러를 여기 이 커런트 한쪽에서 이제 커런트 소스를 받으면은 이 커런트 소스를 가장 쉽게는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이오드를 2개 스택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주면은, 여기선 보통 델타만큼 차이나는 건 별 문제 없는데, VTH만큼 차이나는 게 문제예요. 이 다이오드에 켜지려면은, 여기서 1VTH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1VTH만큼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2VTH 정도, 2VTH 정도 값이 필요해요. 보통 VTH 0.7V라고 치면은 여기 값이 미니멈 1.4V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1.4V 이상 올리려면은 만약 요즘처럼 낮은 전압에서 서브 1V 회로들 그런 경우에는 1.4V 이런 회로들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겠죠.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회로가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회로는 이런 와이드 스윙 캐스코드 회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커런트를 2줄을 받아와요. 이렇게 커런트를 2줄을 받아와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 줄을 건너뛰어 가지고 위에 쪽이랑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여기 아래쪽 여기 VG1을 M3의 이 다이오드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 VG1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VG2는 당연히 VG1보다 VG2는 더 높은 전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M4를 가지고 VG2를 형성을 하는데, 그때 여기 M4의 랭스를, 그러니까 여기 VG2가 VG보다 더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 커런트 똑같다고 치면은 아까도 생각해 봤다시피 앞쪽에 앞에 이 식을 보면은 이제 VDS를 올리는 방법이 커런트를 늘리거나 랭스를 늘리거나 위스를 줄이거나 이제 셋 중에 하나죠. 그쵸? 근데 지금 커런트는 동일하니까 이 W/L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VDS를 더 VG1보다 VG2가 더 높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적절한 값은 이제 W가 1배일 때 W/4L 정도로 W/4L 정도로 만들어주면은 이제 적절한 VG2 레인지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여기서도 1VT 해가지고 여기 앞에 이런 회로들처럼 2VTH만큼의 높은 전압이 필요 없이 좀 더 넓은 스윙 레인지에서 커런트를 미러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직접 회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그러니까 캐스코드 전류를 사용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커런트 미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와이드 스윙 캐스코드라고 불리는 회로고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회로를 그려보면은, 자, 커런트 소스를 2개를 써요. 커런트 소스를 2개를 쓰고, 이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서 하나는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얘로 이렇게 위를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공급해 주고,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 흐르는 커런트가 같다. 그러면은 그때 지금 여기 얘네들 다 이제 W/L로 다 모든 TR들이 동일한 사이즈였다 라고 하면은 그때 얘는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W/4L 정도로 랭스를 키워주게 되면은 여기 전압이 약간 더 높은 전압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윌슨 커런트 미러 같이 이런 액티브 커런트 미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액티브 커런트 미러는 다른 말로 하면 레귤레이티드 커런트 미러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
요 트랜지스터만 요렇게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자 그냥 캐스코드 TR이죠. 캐스코드 트랜지스터인데 그때 여기 전압 여기 이만큼 보세요. 이만큼만 보면은 이건 뭐죠? 여기를 전압 입력으로 보자면은 커런트 소스 로드가 있고 M3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 전압이 감소하는 CS 증폭기죠. 그쵸? CS 증폭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다르게 회로를 그려보자면 윌슨 커런트 미러는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액티브 커런트 미러인데 여기를 이렇게 레귤레이션 시켜가지고 그 커런트 게인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내가 액티브 커런트 미러의 전형적인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로가 어떻게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동작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런 레퍼런스 회로들을 만들 때는 PVT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프로세스 V는 볼티지 그리고 T는 템퍼러처. 그래서 공정이 어떻게 변하느냐, 전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혹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회로 내부의 레퍼런스 전압들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런 PVT 베리에이션을 둔감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은 여기 전압이 감소하게. 예를 들어서 회로에서 온도가 좀 증가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 전압이 증가했어요.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 전압이 감소하겠죠. 여기 전압이 감소하면 VGS가 줄어들죠. VGS가 줄어들어 가지고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가 줄어듭니다. 커런트가 줄어들고 여기로 흐르는 커런트가 줄어들면은 이건 지금 다이오드 커넥트 되어 있으니까 커런트가 줄어들면 여기 전압이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래 약간 증가하려고 했을 때 다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회로를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안정화시켜 주죠.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서 보면은 이거의 R01 곱하기 GM2 R2 그냥 캐스코드에다가 여기 M3 CS 증폭기의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GM3 R3배에서 출력 저항도 더 커지게 되고 이제 회로가 안정화됨과 더불어서 출력 저항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하이 퍼포먼스 커런트 소스를 만들고자 할 때 종종 사용되는 그런 회로들 중에 하나예요. 윌슨 커런트 미러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봤었던 액티브 커런트 미러, 윌슨 커런트 미러도 액티브 커런트 미러의 일종이고, 아래쪽에 있는 이런 RS라고 저항을, 여기가 어떤 고정된 전압이었다. 여기 고정된 전압이었으면은, 이거의 GM, RO 배만, 이게 지금 CGMP는 소스 쪽에 있는 저항을 위에 쪽에서 더 크게 보이게 해준다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CGMP는 여기 GMRO였으면 여기 RS에서 GMRO 곱하기 RS 정도로 그냥 일반 캐스코드였으면 이렇게 끝날 텐데 이거를 레귤레이션 시켜서 출력 저항을 더 키워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앞에서도 봤었던 회로니까 넘어가.